빗줄기 굵어지는 초여름밤, 습하고 눅진한 공기가 모든 감각을 짓눌렀다.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빗소리에 실려 다시금 아물지 않은 상처를 헤집었다. 이 밤의 고독이 이토록 깊고 먹먹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지하 단칸방에 갇힌 민주는 벽에 기댄 채 멍하니 빗소리를 들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장대비는 그의 마음속 폭풍을 그대로 투영하는 듯했다. 며칠 전 오랜 연인이었던 지연과의 이별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정확히 말하면 이별이 아니라 배신이었다. 절약하며 어렵게 모은 생활비를 그녀에게 아낌없이 썼고 미래를 함께 꿈꾸던 나날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성실함과 순수함을 이용했고 결국 다른 남자와 그의 침대 위에서 발견되는 충격적인 방식으로 그를 버렸다. 배신감과 모멸감은 민준의 영혼을 시커멓게 물들였고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실감에 휩싸였다. 반지하 방은 그의 절망적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벽지 틈새에서 피어올랐고 축축한 냉기가 온몸을 감쌌다. 눅눅한 이불을 끌어당겨도 한기가 가시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전공 서적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그는 이제 책을 펼 힘조차 없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비에 젖은 낙엽처럼 바닥에 나뒹굴었고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깊은 고독과 허탈감뿐이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것은 오가는 사람들의 발목과 물에 잠긴 담벼락뿐이었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기분은 그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민주는 자신의 비참함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자책했다. 자신이 너무 순진했던 걸까? 아니면 그녀를 너무 믿었던 걸까?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위선처럼 느껴졌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조차 비웃음처럼 들렸다. 그는 세상 모든 관계에 불신을 품게 되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제 그에게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심장을 찢는 고통을 안겨줄 뿐이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천장에는 눅눅한 습기로 얼룩진 자국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마치 그의 마음처럼 뒤엉키고 썩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지연의 웃는 얼굴이 그녀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행복은 한순간의 환영이었을 뿐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이 잔혹한 현실뿐이었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귓가를 적셨다. 아무리 울어도 가슴속 먹먹함은 가시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대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아무도 없는 곳으로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아프지 않을 수 있을까? 문득 그는 옆집의 작은 움직임을 감지했다. 반지하 방은 옆집 한옥과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기에 때때로 미세한 소음이 넘어오곤 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숟가락 소리, 혹은 낮은 한숨 소리. 그의 옆집 한옥에는 외숙모 연희가 살고 있었다. 외숙모는 그에게 고모였지만 호칭은 이모였다. 그녀는 그의 어머니의 여동생이자 그의 아버지의 남동생인 작은 아버지의 부인이었다. 복잡한 관계였지만 민준에게 연희 이모는 그저 차분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연희 이모의 한옥은 마을의 오래된 집들 중 하나였다. 기와지붕과 고즈넉한 마당, 그리고 정갈하게 관리된 정원이 인상적인 곳이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외양과는 다르게 한옥은 늘 고요하고 적막했다. 작은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해외 출장이 잦았고 거의 집에 머무는 날이 없었다. 그래서 연희 이모는 늘 혼자였다. 민주는 어릴 때부터 종종 그곳에 들르곤 했고 그때마다 연희 이모의 조용하고도 어딘가 슬퍼 보이는 눈빛을 보았다. 그녀는 언제나 친절하고 다정했지만 그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마치 섬처럼 홀로 떠있는 듯한 고독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나이는 30 중반을 넘어 40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빛나는 미모를 간직하고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 단정하게 정리된 옷차림, 그리고 희미한 라일락 향기.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민준의 머릿속에는 늘 그 향기가 함께 떠올랐다. 그 향기는 오래된 한옥의 눅진한 나무 냄새와 섞여
그녀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어딘가 모르게 아련하고 어딘가 모르게 그리운 듯한. 민주는 이모의 삶도 자신만큼이나 고독할 것이라고 막연히 짐작했다. 남편이 늘 부재하는 삶, 늘 혼자서 넓은 한옥을 지키는 외로움. 그녀는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인형 같았다. 아름답지만 연약하고 언제라도 부서질 것 같은 위태로운 존재였다. 하지만 민주는 단 한 번도 이모의 사적인 감정에 깊이 개입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멀리서 그녀의 고독을 짐작할 뿐이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빗방울들은 마치 작은 창칼처럼 땅을 때렸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부터 낮게 울려 퍼졌다. 지하방의 곰팡이 냄새는 빗물과 섞여 더욱 진해졌다. 습기는 민준의 머리카락까지 눅눅하게 만들었고 그는 몸을 웅크렸다. 지연에게 버려진 분노, 그리고 지연에게 속은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그를 덮쳤다. 이 고통 속에서 그는 어떤 위안도 찾을 수 없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를 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그때 옆집 한옥에서 미세한 소리가 넘어왔다. 처음에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지만 집중하자 그 소리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흐느끼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이내 그것이 사람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흐느낌은 점차 잦아들다가 다시금 격렬해지기를 반복했다. 연희 이모였다. 그녀가 울고 있었다. 민주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이모의 울음소리는 가늘고 애처로웠다. 마치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신락 같은 소리였다. 왜 울고 있는 걸까? 작은 아버지가 또 해외에 나가서일까?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민주는 이모의 슬픔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쓰였다. 자신의 고통만큼이나 깊어 보이는 이모의 슬픔이 그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천천히 벽에 귀를 가져다 댔다. 얇은 한옥벽은 소리를 완벽히 차단해주지 못했다. 이모의 흐느낌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다. 어떤 깊은 상실감과 고독이 깃든 절망적인 울음소리였다. 민주는 자신의 반지하 방과 이모의 한옥 사이에 놓인 얇은 벽이 마치 그들의 감정선처럼 느껴졌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아득히 먼. 하지만 지금 그 얇은 벽을 통해 슬픔이라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그의 슬픔과 그녀의 슬픔이 이 밤의 빗속에서 만나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이모에게 위로를 건네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지연에게 버림받은 상처로 인해 세상 모든 것이 다 역겹게 느껴졌던 그였지만 이모의 슬픔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고독은 그의 고독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홀로 남겨진 이들이 서로의 존재를 희미하게나마 감지하는 순간이었다. 비는 더욱 거세졌다. 이제는 빗소리가 천둥소리마저 압도하는 듯했다. 창문 밖은 온통 회색빛으로 물들었고 나무들은 바람에 격렬하게 흔들렸다. 습한 공기가 숨통을 조여왔고 민주는 답답함을 느꼈다. 그의 반지하 방은 이제 그에게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그의 절망과 고독을 가두는 작은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 세상 어디에도 그가 기댈 곳은 없어 보였다. 이모의 울음소리는 잦아들었다가 다시 격렬해지기를 반복했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지연의 배신이 다시 떠올랐다.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모는 왜 이토록 서럽게 울고 있는 걸까? 그녀의 슬픔이 그의 상처를 묘하게 자극했다. 자신이 너무나도 약해 보였다. 이모의 슬픔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내세우는 것이 이기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내다봤다. 빗물은 하수구를 넘쳐 흐르며 거리를 채웠고 가로등 불빛은 빗줄기에 번져 흐릿하게 빛났다. 멀리 떨어진 이모의 한옥에서는 희미한 불빛 하나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 불빛은 마치 그녀의 고독을 비추는 등불 같았다. 민주는 자신과 이모가 이 세상의 빛 속에 갇힌 채 서로의 슬픔을 알지 못하는 듯하면서도 어딘가에서 느끼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기시감이 피어올랐다. 어릴 적 작은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힘들어할 때 이모는 늘 방에 틀어박혀 홀로 눈물을 흘리곤 했다. 그때마다 민준의 어머니는 이모를 찾아가 위로했지만 이모의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연희 이모는 늘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는 사람이었다.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했고 늘 애써 강한 척했다. 하지만 지금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그녀의 모든 방어막이 무너진 듯한 순수한 슬픔의 소리였다. 민주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이모의 슬픔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다시 한번 절망감을 느꼈다. 그는 지금 막 상처를 입은 작은 동물처럼 모든 것을 경계하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그를 움츠러들게 만들었고 더 이상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모의 울음소리는 그에게 어떤 알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연민, 그리고 동질감. 어쩌면 그녀의 슬픔이 그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있게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의 고통이 그의 고통보다 더 깊어 보였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녀가 자신처럼 세상에 버려진 듯한 존재라는 동질감 때문일까?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그의 마음은 비에 젖은 흙처럼 질척거렸고 어떤 명확한 감정도 잡히지 않았다. 빗줄기는 계속해서 그의 반지하 방 창문을 때렸다. 낡은 창문 틈새로 빗물이 스며들어 작은 물방울들이 맺혔다. 눅진한 공기가 더욱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밤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민주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감각인 청각에만 의존했다. 빗소리, 그리고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이모의 흐느낌. 그 소리들이 그의 밤을 지배했다. 그는 옷가지를 주워 입고 방을 나섰다. 어두컴컴한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빗방울들이 그의 얼굴을 때렸다. 민주는 주위를 둘러봤다. 거리는 온통 물에 잠겨 있었고 아무도 다니지 않았다. 그의 눈은 자연스럽게 연히 이모의 한옥으로 향했다. 한옥은 고요했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슬픔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한옥의 대문 앞에 섰다. 빗물에 젖은 나무 대문은 낡고 견고해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그 견고함을 뚫고 나와 그의 심장을 울렸다. 그는 주저했다. 이 밤에 이모의 집을 찾아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는 자신 역시 고통받는 존재였지만 이모에게 어떤 위로를 건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미 그곳에 닿아 있었다. 빗물은 그의 머리카락과 옷을 적셨지만 그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의 모든 신경은 한옥 안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는 듯했다. 이모의 슬픔이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민주는 문득 자신이 왜 이모의 집으로 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지연에게 버려진 후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그 역시 아무에게도 위로를 건넬 수 없는 처지였다. 하지만 이모의 슬픔은 그에게 어떤 동질감을 느끼게 했다. 이모 또한 자신처럼 세상의 비를 혼자 맡고 있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잡았다. 빗물에 젖은 나무의 감촉이 차갑게 느껴졌다. 대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이제 거의 통곡에 가까웠다. 민주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대문을 열었다. 빗소리에 묻혀 그의 작은 행동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삐걱이는 소리 하나 없이 대문은 스르륵 열렸다. 어두컴컴한 마당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 오래된 한옥의 나무 냄새와 빗물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다. 마당에 설치된 작은 전등은 희미한 불빛을 내뿜으며 빗줄기 속에서 겨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민주는 천천히 한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발소리는 빗소리에 완전히 묻혔다. 안채의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그리고 그 불빛을 배경으로 흔들리는 그림자. 이모의 흐느낌은 이제 바로 눈앞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그는 숨을 멈췄다. 어떤 충동이 그의 마음속에서 강하게 일어났다. 이모를 위로해야 한다는 충동.
자신이 받은 상처는 잠시 잊고 이모의 슬픔을 먼저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는 강렬한 감정. 그는 천천히 안채문에 다가갔다. 야른 한지 문은 이모의 흐느낌을 여과 없이 전달해 주었다. 민주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손은 공중에 멈췄다.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망설임이 다시 일어났다. 과연 자신이 이모에게 어떤 위로를 건넬 수 있을까? 자신 또한 고통받는 존재인데 이모의 슬픔을 온전히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을까? 하지만 이모의 울음소리는 더욱 서럽게 들려왔다. 마치 세상 모든